그냥 딴 건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그 심근경색이라고. 발기라는 거는 음경 내에 해면체라는 혈관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 안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때 우리가 충분한 발기의 강직도를 얻을 수가 있고 원활한 부부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될 때는 충분한 강직도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발기부전 환자로 되는 거죠. 심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동맥은 우리 몸 전체로 뻗어나가 혈액을 공급한다. 그러나 동맥이 좁아져 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생식기로 가는 혈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발기는 성적 흥분을 하면 동맥이 확장돼 생식기로 혈액이 모여 단단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동맥에 이상이 생기면 혈액 공급이 안 돼 발기부전이 된다. 최근 세계 심장 전문의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 심혈관 질환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한한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제임스 셰퍼드 박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한국인 심혈관 질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현상이라고 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심혈관 질환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한 나의 행동이 10년 후에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심혈관 질환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인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펌프질을 하고 7,000리터의 혈액을 뿜어냅니다. 이때 심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인데요. 마치 왕관 모양처럼 심장을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혈관 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의 혈액 속을 떠다니는 것이 이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단백질들인데요. 이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 LDL,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으로 침투해서 물렁물렁하고 찐득한 물질을 만들고 다시 혈관 밖으로 튀어나와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HDL, 즉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 찌꺼기를 제거하는 마치 청소부와 같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HDL이 정상 범위보다 떨어지고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관상동맥은 점점 좁아져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죠. 동맥경화로 관상동맥이 막히면 이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겨서 심장 근육의 일부분이 썩게 되는 괴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바로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심근경색은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한순환기 학회에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심장수호주간으로 선정하고 대한민국 심장수호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만 30세에서 65세의 성인 남녀 1,5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심장 건강 인식에 대한 설문도 발표했는데요. 이 건강 관련 지수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혈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59.5%로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맥박에 대해서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19.7%, 이 혈당에 대해서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8.7%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한 사람은 불과 6.4%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 또 대부분 정상 수치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이면 위험군에 해당되고 160 이상이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40 미만이면 정밀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고지혈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양인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평균 수치가 낮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 국가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사망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성훈이는 학교가 끝나면 근처 이모집으로 간다. 학교 다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성훈이는 냉장고부터 뒤진다. 많이 먹는다고 이모가 잔소리 안 해 먹고 있어. 어느새 텔레비전 앞에 자리를 잡고 누운 성훈이.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과자 한 봉지를 거의 다 비운다. 저녁 메뉴는 갈비찜이다. 유난히 고기를 좋아하는 성훈이 때문에 식탁에는 자주 고기 반찬이 오른다. 성훈이가 이런 고기류 좋아하나요? 예. 어느 정도 좋아해요? 매일 저도 매일 먹어요. 실증은 없어요. 배가 불러야 안 먹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성훈이는 갈비부터 먹기 시작한다. 다른 반찬엔 거의 젓가락이 가지 않는다. 고기 그만 좀 먹고 야채 좀 먹어. 김치도 먹고 소화 잘 되게. 이모의 잔소리도 소용없다.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뭐야? 갈비하고 된장찌개요. 왜 야채는 안 먹고 갈비가 좋아? 갈비는요 달고요. 쫄깃쫄깃하고 뜯는 맛이 있어요. 그럼 거기 다른 반찬 손 안 대고 고기랑만 근데 배고플 땐 그렇죠. 거의 안 되고 고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기로 끝나죠. 밥 먹는 내내 줄곧 갈비만 먹던 성훈이는 어느새 갈비찜 한 접시를 다 비워버렸다. 저녁을 먹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때도 간식이 빠지지 않는다. 그만 좀 먹고 빨리 학원 가야지. 군것질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다. 스스로 일단 먹는 건 조절을 못 하겠고요. 고기는 계속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과자나 고기 같은 고지방식을 좋아하는 것이 비단 성훈이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의 점심시간. 반찬 중 가장 먼저 비워지는 것이 주로 고기나 튀김이다. 어떤 반찬 좋아하지? 고기요. 햄버거나 피자요. 저는 고기 없으면 그냥 밥을 조금 먹다가 말고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 보면 고기 종류가 나왔을 때는 꼭 더 먹고 남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기는 음식을 봤을 때 보면 나물 종류, 또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즐겨 먹던 채소류를 조리한 음식은 남기는 경향이 많아요. 최근 홍콩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다. 카모 박사 연구팀은 육류를 좋아하는 82명의 비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혈관을 검사한 결과 정상 체중 아동보다 동맥이 훨씬 두껍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도 5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의 식습관은 심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대한순환계 학회의 협조를 얻어 평균 체중이 60kg에 가까운 과체중 아동 30명과 정상 체중 아동 30명을 검사했다. 먼저 정상 체중 아동들과 과체중 아동들의 신체 상태를 체크한 후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을 지나가는 동맥의 두께와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측정했다. 검사 결과 과체중 아동들이 정상 체중 아동들에 비해 중성지방은 47포인트, LDL 콜레스테롤은 7포인트 높게 나왔고
몸에 좋은 HDL